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 중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책을 많이 읽은 티가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댓글들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유튜브 영상을 5년 넘게 500편이나 만들었으니 나름 한 개인으로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낸 편인데요. 고백하자면 제가 책을 완전히 안 읽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다독하는 편도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읽거든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국인 평균 독서치보다는 많지만 이걸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에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책을 읽을 때 재밌을 때도 많지만 책 없으면 못 살겠다 막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예전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꼭 봐야 하는 영화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속으로 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에 꼭 봐야 하는 책도 없지 않을까? 옛날엔 책이 없이도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이를 갖거나 깨달음을 갖거나 사색하는 데 있어서 책만이 매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잘 안 읽는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제가 아까 말했듯 영상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었고 또 저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비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지만 아무튼 그 유튜버의 나름의 그런 업무 기밀 같은 겁니다. 뭐 그런 건데 많은 분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 봐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또 사실 현대인 책 읽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을 안 읽고도 나만의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만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글을 잘 쓸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사유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도 시야를 넓히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식단만 해야 할까요? 이러면은 식단이 빠른 길이죠. 근데 식단 안 하고도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책 안 읽고도 많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진짜 이건 유용했다, 쓸모가 있었다 하는 것들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유입니다. 시야를 넓히라는데 왜 갑자기 여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진짜 기본 전제가 되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야 일단 뭐가 좀 궁금해지고요. 그래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또 주변을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돌아봐야 그걸 내가 흡수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책을 읽으려고 해도 그 책이 안 들어와. 내가 그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이 책 속의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면서 자꾸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자기계발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실용서에만 손이 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야를 넓히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 시간을 먼저 비워두고 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할 시간을 갖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이야.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제가 나중에 기질검사를 하고 나니까 제가 막 자극 추구가 96%? 그러니까 정말 상위 10% 안에 꼽히도록 제가 자극적인 걸 추구하고 호기심도 많고 되게 탐색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시절엔 제가 실제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초년생이어가지고 돈도 너무 안 벌리고 이러니까 맨날 퇴근하고 저 혼자 집에서 야근하면서 알바 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었죠. 근데 진짜 유튜버가 되고 뭐 퇴사도 하고 제가 막 일확천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안 다녀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버니까 시간 여유를 갖고 제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소재가 되고 저에게 영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집중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집중력이라는 것도 여유가 있을 때 제일 잘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 은근히 여유를 가지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제가 여유를 가져보고 느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여유 있게 살면은 도태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가만히 냅두지를 못했어요. 제가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제가 일을 다 끝냈는데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심리상담 막 정말 비싼 돈 주면서 받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여유가 있어야 오히려 나는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현대인, 특히 한국은 그게 좀 많이 과열되어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려면 일단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좀 멀리 볼 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의 여유, 몸의 여유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동성을 갖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츰 시야가 넓어졌나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서부터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10대 때는 그냥 동네 반경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딱 그 동네까지가 나의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애들, 학교 친구들한테 미움을 사고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사회만 나와도 걔 말고도 친구 많은 거, 그리고 걔 여차하면 안 마주칠 수 있는 거 막 알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에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 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랑만 친해져야 했고 또 우리 반 애들 막 이런 식으로 제 세상이 되게 좁았어요. 근데 일단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서울은 막 대중교통으로 정말 이곳저곳 가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일단 1차적으로 세계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25살에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그때 자전거를 배우고 도심에 있는 대중교통으로는 못 가는 구석구석을 가보면서 또 내가 스스로 두 발로도 100km씩 갈 수 있네?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또 시야가 넓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30이 넘어서는 운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를 땄어요. 제가 그래서 아직은 그걸 이제 실험해보진 않았지만 그 운전면허를 따면은 그 차가 있으면은 특히나 정말 모든 곳에 갈 수 있잖아요. 버스가 닿지 않는 곳. 심지어 그냥 고향을 갈 때도 저희 집에서 바로 고향에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원래 청량리에서 기차를 탔거든요. 그럼 기차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나만의 그런 자유로운 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동성을 갖추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곳에 뻗을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곳저곳 가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 때, 뭐 30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특히 서울 사는데 차를 사는 거 많이 짐이고 빚이 된다고 하는 의견 전 진짜 공감하거든요. 전 실제로 지금도 차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성을 갖는 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전거라도 타보는 거, 그리고 대중교통 타고 이곳저곳 가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특히 그런 시각이 많이 바뀐 게 경기도를 역으로 나가면서부터였어요. 보통은 경기도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가볼 일이 없었는데 제가 동탄에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또 시야가 되게 넓어졌거든요. 아, 서울이랑은 다른 이런 삶들이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든 혹은 자전거라도 타든 많이 돌아다녀 보시고 여행도 많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많은 것을 받아들일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운전면허는 수능 끝나고 꼭 따셔야 한다. 성인이 돼서도 없는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따보면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차를 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면허라도 꼭 따봐라.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책을 읽기보다는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다, 더 즐겁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사람을 많이 만나자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고백하자면 약속 잡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꾸미고 나가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일정 조율하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사람을 만나다 보면 항상 내가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꼭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저의 유튜브 주제들도 거의 사람들과 만나서 한 대화에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많게는 5번도 사람을 만나는데요. 누군가는 이게 정말 많은 횟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크리에이터로서 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특히 실감을 하게 된 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서 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보던 일부러 피하던 시절도 있어요. 인터넷 안 되는 곳에도 굳이 돈 주고 가가지고 막 피신해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제가 책을 읽거나 저만의 깨달음을 얻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결국 살아있는 배움은 사람과의 대화, 소통에서 많이 얻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꼭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람을 그래도 만나는 과정에서
확실히 책을 읽은 것만큼이나 정말 많은 거를 배우기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향적인 분들은 또 사람 만나는 게 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는 책을 읽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외향적이야. 그리고 난 글이 한 줄도 눈에 안 들어와 하는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사람을 많이 만나보라는 거. 그리고 그게 책을 읽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책처럼 좋은 사람들도 세상에 정말 많거든요. 하여튼 그랬어요. 저도 사람 만나면서 아, 진짜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충분한 배움이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체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편견을 갖지는 않고요. 대신 분야가 다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냥 그게 저의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일단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동창에서부터 거래처 혹은 유튜버 아니면은 구독자님들을 만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진짜 너무 좋은 것들은 제가 꼭 메모장에 적어두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적어두는 습관만 좀 있어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면 그걸 너무 불편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시야를 넓히려면 아직 많이 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히려고 하다 보면 또 넓어지는 게 시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그런 생각이 든 게 사람은 만나고 싶을 때 만났을 때가 가장 좋고 책도 궁금할 때 읽으면 진짜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내 안에 궁금증이 생기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선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마음과 호기심이 있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나도 기동성을 갖고 이곳저곳에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시야가 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영감을 얻거나 혹은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 또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듣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게 있으면 댓글에 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에게 많은 영감이 되니까요. 그거를 바탕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